예, 저는 도일판 발경사 회장을 있는 안종만 회장입니다. 오늘 세계 한인무역협회 신현태 원장님 이렇게 강연에 초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지금부터 28년 전에 젊은 출판인들과 같이 영국의 런던에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영국 런던서 웨일즈 지방에 자동차로 한 2시간 반을 가는 거리가 있는데 거기 헤이언와이라는 책의 마을을 가게 됐습니다. 그 책의 마을을 가보니까 이 책의 마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한몫에 알았습니다. 영국의 대처 수상이 이 IMF 때 그 곤란을 당했을 때 이런 문화 인프라가 그 IMF를 극복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 더욱더 저희들은 또 놀랐습니다. 그 헤이언와이는 1961년도에 리차드 부시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한테 그 극장을 도네이션 받아가지고 극장을 하지 않고 헌책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 유명한 헤이언와이가 탄생이 됐고 그 벨기에 레디라는 데는 헤이언와이를 벤치마킹한 겁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브레드포트, 그다음에 독일의 수트가르트, 폴란드 리옹 이런 책의 마을들이 다 헤이언와이를 보고서 벤치마킹해서 오늘날의 그 유럽의 많은 그 책의 마을이 많이 탄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보고 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책의 마을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참 지금 여러분들 파주에 오시면 알지만 자유로옆에 출판단지가 있습니다. 출판단지가 1차가 26만 평, 2차 단지가 22만 평, 48만 평인데 그거를 그래서 저희가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는 출판사들이 재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 버려진 땅이라고 생각한 그 땅을 조합을 만들어서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 바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받아서 그 출판단지를 태생해 첫째로 삶 속의 문화가 지니는 의미, 건축 미술을 사랑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1년 전에 스위스 바달 아트페어 가면서 그 스페인의 빌바오에 구겐한 뮤지엄을 보러 갔습니다. 그건 왜 갔느냐? 미국의 맨하탄에 그 맥거리라는 출판사에서 낸 월드 아키텍처라는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에 구겐한 뮤지엄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잡지의 그 건축물을 보니까 저는 살다가 그런 건물을 처음 봤습니다. 종이 쪼가리를 꾸겨놓은 같은 그런 건물이었고, 그 사진을, 건축 잡지의 사진을 볼 때, 이걸 한번 보고 싶다라는 그런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스위스 바다 아트페어를 가면서, 같이 간 일행들하고,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가서, 거기서 비행기 타고 1시간 반 들어가서 스페인 빌바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 잡지 그 사진을 보고 실물을 보니까 실물을 보면서 한 5분간은 넋을 잃고 봤습니다. 제가 살다가 그런 건물을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 건축물이 건축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스페인 그 빌바오는 바로 바스크족입니다. 그래서 스페인 정통 혈통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거기는 천민들 받았고 관광도 안 되고 한 그런 아주 낙후적인 기분이었는데 기록에 보니까 저 스페인의 시장이 그때 나이가 38살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뉴욕 맨하탄 거기에 NI에서 박사학위하고 들어왔는데 그 빌바오의 시장이 됐습니다. 근데 자기 고향인데 너무나 낙후됐기 때문에 자기가 뜻이 있어서 다시 뉴욕 맨하탄 가서 구겐하임 씨 아들한테 내가 땅을 10,000평 주겠다 해서 서로 의견을 종합해서 만든 것이 구겐하임 뮤지엄 9번째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구겐하임 뮤지엄은 프랭크 게리라는
그 미국 건축가, 이 건축가의 독특한 개성으로 그 건물을 지었습니다. 근데 내가 잡지를 보고서 실제로 바르셀로나를 가서 비행기 타고 빌바오를 가봤더니 너무나 그런 건축물은 살다가 처음 봤기 때문에 항상 내가 그걸 보고서 한 5분간 넋을 잃고 봤습니다. 야, 세상에 이런 건물이 다 있는가? 이렇게 느꼈는데 그 해 우리가 6월 18일 날 갔었는데 연말까지 140만 명이라는 관광객이 들어왔습니다. 그 건축물 보러 그러면 관광객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이 발칵 뒤집어지고 유럽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거기는 관광을 먹고 살았는데 140만 명이라는 관광객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많은 브라질도 많이 들어오고 거기에 완전히 달러가 많이 들어오고 관광 수입 때문에 완전히 거기 완전히 천민들 받았는데 쌍놈이 양반되는 그 건축물 하나 때문에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건축물이라는 게 이렇게 사회를 달리게 하고 국가를 흔들고 전 세계를 흔들리는 그런 영향을 하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스페인 국방부처가 정월 달에 거기를 국방부로 갔습니다. 언론에 뭐라고 하냐면 Why? What happened? 왜 무슨 일이 일어나서 국방부처가 거기 왜 갔느냐? 그거는 거기서 관광객이 많이 들어와서 달러가 많이 들어오니까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렇게 많이 들어오니까 스페인 국방부처가 너무 거기 즐거워서 그래서 거기를 바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 유럽 방송에 전부 다 나왔어요. 그만큼 이 건축이 주는 의미는 좋은 건축물이 그만큼 세계를 사람들이 유럽뿐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언론을 통해 알게 되면 그걸 보러 그렇게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축 문화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그렇게 인목일의 스페인 빌바오 경우를 보면은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좌측에 있는 게 영국의 해연화입니다. 28년 전에 영국 출장 중에 해연화를 방문해가지고 저걸 봐가지고 큰 감을 느꼈는데 지금도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 해연화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책의 축제를 합니다. 그 책의 축제는 작가와 독자와 책방과 책하고 연결되는 것이 다 모여가지고 책잔치를 하게 돼요. 이 한 달에 한 번씩. 그런데 전 유럽에서 다 전부 모입니다. 그래서 이 해연화가 주는 의미가 그만큼 문화적으로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려도 벨기에 레드는 해연화에서 벤치마킹 되고 프랑스의 몽틀리에 그것도 역시 해연화에 벤치마킹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미술을 사랑하는 동기를 말씀드리면 프랑스 파리 가면 파리의 외곽에 가면 바르비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예술 마을인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유럽을 프랑스 파리 여행하게 되면은 대개는 몽마르트 언덕, 노틀담의 꼽추, 베르사유의 공정, 무슨 루브르 박물관 이런 등등을 갑니다. 그리고 바로 바르비뉴는 안 가요.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전공하는 미술 전공이나 건축 전공하는 사람들은 거기 갈는지 몰라도 일반 여행사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행사에 그런 얘기 합니다. 왜 이런 걸 넣어서 국민들한테 이런 좋은 문화 인프라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했는데 그만큼 고객이 원하지 않는데 안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이 바레비정은 뭐냐면 그 바리종파 처음에 28명 시작해서 지금은 시작해서 68명 정도 되는 여명되는 화가들이 그림 그렸어요. 바로 밀레 만종을 이 바레비정서 그림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 6만 평에다가 현재 문화 인프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 가서 그 역사를 보고 이렇게 해서 한 게 바로 비정입니다. 지금 출판단지에서 약 7km 올라가면 헤이리 아트밸리라고 있습니다. 그 헤이리 아트밸리는 바로 바르비정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 만든 겁니다. 근데 헤이리 아트밸리 완전히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출판단지와 헤이리 아트밸리 오면은 주말에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아들, 딸, 손자, 손녀들 데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쪽 옵니다. 그리고 관광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주말이나 휴일날에는 거기에 헤이리 아트밸리하고 출판단지를 그걸 보러 국내 관광객, 외국 관광객이 많이 과거보다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바르비정을 벤치마킹해서 헤이리 아트밸리를 현재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출판단지는 헤이언와이라는 영국의 책의 마을, 또 헤이리 아트밸리는 불란서의 바르비정이라는 예술 마을을 벤치마킹해서 바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서 이 건축과 미술이 얼마나 사회 연구소에 밝게 해지고 정신문화 개발에 얼마나 가깝게 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한다라는 걸 알고서 저 개인은 건축 미술을 상당히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나온 대로 파주 북시티가 저렇게 탄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여기 와서 보면은 바로 파주 북시티는 전 세계에 이런 문화 인프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파주 북시티에 보면 정보센터에 가면은 우리가 큰 도서관이 있습니다. 지혜숲이라고 해가지고 약 한 70만 권이 들어오는 그런 도서를 만들었는데, 거기도 보면 주말에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애들 데리고 와서 거기서 참 책을 보고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하는 그런 문화를 즐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지혜숲입니다. 그래서 출판단지에 오시면 이 지혜숲을 꼭 한번 와보시고, 이 지혜숲이라는 게 주는 의미가 엄청난 의미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꼭 여기 안 오신 분들은 와보시고, 여기서 우리 출판단지의 헤이리 아트밸리에서만 지내도 하루 종일 다 지내도 못 지냅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에도 서울에 가까운데 이런 문화 인프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현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기 써있는 파주 북시티가 하는 일이 바로 저런 일입니다. 저런 일들을 우리가 해서 현재 내용으로 현재 파주 북시티가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지혜숲, 저 지혜숲이 70만 권, 80만 권에 대한 책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는 자유스럽게 책을 꽂아서 책을 빼서 볼 수가 있고, 그 안에 카페에서 식사도 하고, 학생들이나 어린애들이 그 안에서 바로 책과 더불어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인프라를 현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파주의 북시티의 지혜숲을 꼭 잊지 마시고 여기에 와서 한번 이 인프라를 즐길 필요가 있다. 저희가 감히 얘기하지만 이런 어마어마한 인프라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헤이리 아트밸리입니다. 이게 헤이리 아트밸리는 출판단지에서 한 7km 올라가는데, 이게 바로 불란서 파리의 바르비정이라는 문화촌을 밀레 만종을 그린 그 바르종파 약 70명 이상 되는 작가들이 그린 데를 벤치마킹해서 15만 평의 헤이리 아트밸리를 바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게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많은 관광객이 왔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스톱이 됐지만은, 우리나라에 저희가 볼 때 출판단지와 헤이리 아트밸리가 엄청난 국가의 위상을 세우고 많은 관광을 끌어들이고 국내 사람들도 와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 놨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거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피 헤이어나이는 그 옛날 책방인데 지금 저기 것은 제가 외국 가서 많이 사진을 찍어 왔는데 그 선진국의 영국의 런트 서점 책방이 저런 컨셉입니다. 우리나라 교보문고도 전 스타일이죠. 그만큼 시대가 변해와서 1960년도권이니까 벌써 60년 전에 헤이어나이가 새겼다면 현재는 현대 책방은 저렇게 변한 겁니다. 그래서 외국의 큰 서점을 제가 소개하려고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게 바로 영국의 유명한 던트 서점입니다. 영국을 여행하게 되면 저 던트 서점을 가서 꼭 한번 구경하시도록. 저게 유럽의 책마을인데 스웨덴 스톡홀름의 시립도서관입니다. 그 다음에 네덜란드 맥스터라는 그런 책방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스웨덴의 스톡홀름의 시립도서관, 네덜란드의 그 유명한 도미니크 카넌이라는 현대 책방이에요. 그래서 이런 외국에 여행할 때 이런 유명한 책방들을 한번 보시고 이런 문화인파를 보시면서 아, 책방도 이렇게 변했구나 라는 걸 여러분을 느껴서 나도 책과 더불어서 모든 게 문화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해서 제가 참고 자료로 이렇게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을 보이는 겁니다. 저거는 이제 그 벨기에 브레셀의 쿠겐북, 저게 유명한 책방이죠. 이 디자인부터 컨셉부터 다 틀리게 저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저건 벨기 브레셀의 쿠겐쿡, 그다음 포르투갈의 렐루 서점. 저 보시면 알지만 거의 책방이 좀 비슷하죠. 컨셉이. 저렇게 건축도 변화했고 책방도 저렇게 많이 변화됐다라는 게 헤이어나이에 비하면 옛날 영국의 헤이어나이, 벨기에 레듀, 그다음에 네덜란드 브레드포트, 그다음에 프랑스의 리옹, 프랑스 남부의 몽뚫류라는 예술인 마을이 있습니다. 그 안에 저 책의 마을이 있는데 그건 옛날 클래식인 책방이고 저건 현대식 책방입니다. 저렇게 해서 우리나라 교보문고도 스타일이 저런 컨셉으로 저렇게 해서 현대 광화문에 큰 책방이 들어왔죠. 저건 미국의 뉴욕 맨하탄 그 맥널리 잭슨, 저게 아주 세계적인 책방이죠. 그 뉴욕을 여행할 기회가 많으실 텐데 가시면 꼭 메모에다 저런 거 한번 구경하시도록. 뉴욕 맨하탄, 스트랜드 그런 책방이 어마어마합니다. 가서 보면 그렇게 선진국일수록 저런 문화 인프라가 대단하다는 거. 그리고 이게 펜실바니아 미드타운 스컬라, 미국은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거대한 책방도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체를 할 때마다 참 이런 문화 인프라를 보시고 책방도 가보시고 틈을 내서 하는 것이 우리가 좋지 않겠냐 생각해서 제가 실렸습니다. 펜실바니아 미드타운 스콜라, 매사추세츠의 몬테규 북밀, 이런 세계적인 책방이 이렇게 있던 걸 제가 소개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진 찍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중국 하면 이렇게 좀 질서가 없고 음식도 깨끗하지 못하고 이런 인상이 많은데 중국 책방도 세계적입니다. 가서 보면 상해, 북경 할 거 없어요. 절대 미국, 유럽에 절대 뒤지질 않고 버금갈 정도로 그래 중국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교보문고, 영풍문고 들어온 것은 정말 그런 문화 인프라가 들어온 건 정말 국가사회도 크게 기여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베이징 단방공원, 그 다음에 중국 낭진의 센턴 서점, 그 다음에 중국 베이징 단항공원, 난징의 샘핑 서점, 베이징의 만성서원, 이게 전부 다 현 책방인데 유럽이나 중국이나 이런 보면 책방을 만든 그 디자인 설계나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책방도 엄청나게 변화해서 발전적으로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걸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중국의 저게 상해 중서거, 상해 지평서점, 상해 중서고서점, 상해 지평서원, 황주 중서각서점. 특히 항저우의 중서각서점은 그 주위에 보면 전부 다 유흥가로 돼 있어요. 근데 저런 책방이 딱 들어오면서 질서가 접혀지는 그 문화가 중심에 딱 들어와 있으니까 도시가 달라진다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저 디자인 컨셉도 그러고 저거 보면 역시 대국이다 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게 일본의 그 도쿄 기타자와 서점, 그 다음에 다이칸야마의 스타에 서점. 다이칸야마 서점은 제가 일본 갔을 때 그 오너를 만났어요. 근데 하라주쿠하고 그 옆에 그 젊은 애들 많이 노는 유흥가정이 바로 중심부에 있는데 왜 이런 거 책방을 했습니까? 여기다 애들 좋아하는 뭐 맥주리다 카페다 식당 하면 더 돈도 벌 텐데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러기 때문에 이걸 했다. 그렇게 유흥가만 있으니 책방이 들어와서 이 책방에 있는 문화 인프라가 그걸 다 질서를 잡아두기 때문에 일본인 나가 지탱하지 않냐. 이런 말 들을 때 제가 참 이게 선진국에 있는 기업가라는 게 뭐가 다르구나 하는 걸 또 한번 느꼈습니다. 그 일본의 도쿄 기타나와 섬, 다이카나 스타야 섬, 저 크레용 하우스는 애들 책방입니다. 완전히 애들 철부는 저 크레용 하우스를 가야 돼요. 저기 시부야 쪽에 있는데 저기 어마어마하게 애들 책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문화 인프라 된 거 이거를 선진국에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그래도 교부의 영풍문고가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많이 그 우리나라를 위해서 질서를 잡아주고 크게 좋은 일을 했는가 하는 건 한눈에 알 수가 있어요. 그나마 그 말도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좀 허전할 텐데 그나마 교부문고가 영풍문고가 주는 역할이 엄청나게 크다. 그래서 그 창업주에 대해서 제가 아주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명 건축가를 소개하겠습니다. 건축을 소개하기 전에 건축의 노벨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건축의 프리츠카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하얏트 호텔을 설립한 프리츠카 부부가 지금부터 48년 전에 거금을 내놨어요. 내놓고 우리 노벨상식으로 건축에 대해서 전문가 심사를 해서 1년에 한 명씩 뽑아요. 그게 건축의 프리츠카상입니다. 일명 건축의 노벨상이에요. 그래서 이 건축의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지금 48명인데 이분들이 설계한 작품들을 보면 아까 빌바오의 구겐하임 뮤즘 그게 프랭크 게리가 설계했는데 그 건축의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계를 하면 나쿠덴 지방도 전부 다 번화가로 뒤바꿔지고 이 문화 인프라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건축의 노벨상 받은 사람이 설계를 해버리면 세계 인정받기 때문에 불란서의 르몽제, 그 독일의 루프트 한자지, 미국의 타임지 등등 세계 언론서 전부 실립니다. 그 다음에 월드 아키텍처라는 잡지에 실리고 그렇게 실리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그게 설립된 그 건축가가 설계한 데를 가면은 일부러 거기까지 갑니다. 가서 그 건축물을 보러 가요. 조금 이따 제가 좀 나오겠습니다만은 21세기 미술관이라고 그게 그 해변가인데 오사카하고 동경서 한 1시간 40분 들어간 거리에 있습니다. 근데 그 빈 5천입니다. 그게 건축의 풀계상 받은 사람이 설계를 했는데 세계 언론에 나오니까 일본의 동경, 오사카, 교토, 나고야, 고베, 북해도, 후쿠오카 등등 이런 데 온 외국 사람과 국내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길 가요. 그 건축물 보러. 그런데 바로 빈 오천에 사는 사람들은 고기 잡으러 선장에 나가면 10명이면 하나 아니면 둘은 전부 다 그 시체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직업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먹고 사니까 생계를 좋아하기 때문에 갑니다. 그런데 그 건축물이 들어온 다음부터는 그 자료에 보면은 그 어천서 받는, 어천서 버는, 고기 잡아서 버는 그 돈보다도 7배나 10배의 소득을 올립니다. 그래서 고기 잡아 갈 필요도 없고, 이 관광객이 가서 뿌리고 간 돈만 해도 충분히 생활이 더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은 다 부자가 되고 땅값이 다 오르고, 그게 왜 이렇게 되느냐. 이 건축물화 그렇습니다. 건축물화라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아까 전제 체계 마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헤이언와이나 레이드나 벨기에 레이드나 브래드포트나 리옹이나 몬틀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체계 마을을 보러 전 세계에서 많이 갑니다. 근데 이 건축은 더 빨라요. 건축이 주는 의미는, 건축은 사회를 맑게 해주고, 이 정말 정신문화 개발에 아주 참, 기여를 하고, 또 사회 한 곳이 밝아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요. 그래서 이 건축의 프리상 받는 사람들이 설계한 것은 다 히트치고, 특히 낙후지방 지방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선진국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닌데, 우리가 아직 선진국 따라가려면 한참 좀 멀었다. 그래서 선진국을 가려면 경제 건설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화가 뒤따라가야 되지 않냐. 그 중에서 여러 문화의 장르 중에 건축이 주는 장르가 대단히 크다. 출판 건축이 주는 크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설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아직 건축에 프리상 받은 건축가 아직까지 한 명도 안 나오는데 빨리 나오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자관 인정된 건축가가 설계를 하면 그만큼 달라진다. 그래서 저기 나온 사람이 다 건축에 프리상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외국 가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그분들이 건축한 건축물, 낙후산 지방에 그게 다 전부 다 그냥 그 도시가 달라지는 그런 케이스로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저게 건축의 프리상입니다. 이 건축의 프리상상이 지금부터 48년 전에 하얏트 부부가 그 거금을 내놔가지고 1년에 하나씩 상을 줘서 그 받은 사람이 그만큼 실력을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설계한 건축물마다 다 히트를 쳐서 그만큼 엄청난 그런 그 문화 인프라가 그 나라에 기여를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저게 역대 프리스상 수상자들입니다. 저 사람들이 설계한 거 전 세계 다 있는데 그거마다 다 히트 쳤고 다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물론 적어서 그러지. 그래서 프리스상 수상받은 사람들이 설계한 건축물을 제가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게 프라이 리얼 오토, 이게 참 독일에서 저걸 해서 저렇게 건축 프레스 한 사람이 저렇게 설계를 해서 상당히 히트를 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엘브 필하모니 콘서트홀, 이것도 그 건축 프리상 받은 헤르조크 앤드 드무리라는 그 참 건축의 프리상 수상자가 설계를 했습니다. 저게 설계 들어옴으로써 빨리 선진국도 발전하는 그런 계획이 됐다는 것을 저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프랭크 게리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그쪽 근처인데, 페이스북 사옥을 바로 설계했습니다. 이 프랭크 게리라는 사람은 기록 보니까 유태계 사람들이 미국으로 귀화를 했는데, 저 사람은 개성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분이 전 세계 28작품을 남겼는데, 파리, 두바이, 아부다비, 그 다음에 뉴욕,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시카고,
일본 고베 등등 이렇게 해서 남겼는데 이 사람이 한 것마다 다 히트쳤고 다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보러 전 세계에 몰린다는 거 이것이 바로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저겁니다. 여러분들 저거 보면 저게 바로 스페인의 빌바오입니다. 저 건축물 보면 저게 건축물이라고 보겠습니까? 저게 종이 쪽을 갖다 꾸겨가지고 만든 것 같죠? 저거를 사진에 보고 나서 내가 2000년도 지금부터 21년 전에 저걸 보고 나서 저거 보고 싶은 생각이 꿈속에 생각났어요. 사진을 보고 진짜 가서 빌바오도 그걸 보니까 그 당시 지금은 많이 봤지만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저거 들어가서 보니까 펑션은 다 있어요. 똑같아요. 근데 건축가의 개성이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은 2003년에 로스앤젤레스의 월트 디디 월트 센터를 프랭크가 설계를 했습니다. 예, 몇 년 후에 그것도 스타일은 비슷하잖아요. 저 건물이 일반 건물이라고 보기에는 평수는 7,200평입니다. 근데 저게 그만큼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는 거. 그래서 스페인이 발칵 뒤어지고 빌바오가 막 부다 돼버리고 국방부처가 2001년도에 막 거기 가서 막 전 유럽 방송에 나오면서 거기서 막 칵테일 파티 하면서 그 광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건축 문화가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그걸 알고 싶어서 제가 찍었습니다. 저게 바로 프랑스의 루비똥 루비똥 미술관인데 저게 6년 전입니다. 7년 됐는데 저것도 보세요. 거미 막 종이 쪼가리 꾸겨서 만든 것 같죠? 스타일은 다르지만 저게 파리가 그렇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고 그러지만은 저것 때문에 파리가 더 많이 나갔어요. 지금이야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많이 못 갑니다만은 엄청나게 나갔어요. 저런 건축물이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런 엄청난 역할을 한다는 거. 이게 바로 건축 문화입니다. 저건 제가 왜 실렸냐면 2년 전에 2019년 그 10월 말일에 청담동 가면 루비똥 그 매장을 다 허물고 저렇게 스케치를 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게. 근데 규모가 너무 적기 때문에 좀 그런데 자관 저 우리나라에 좀 맛만 보인 거지만 자그마하게 해서 프랭크 게리가 설계를 해서 우리 청담동 루비똥 그 매장을 허물고 조그맣게 치면 저렇게 들어왔다는 거를 여러분들을 속이 싶어서 제가 찍어서 저렇게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 21세 미술관 이게 참 저기 아주 그 가나자오라는 데인데 그 해변가입니다. 동경과 오사카에서 저기 1시간 40분 거의 2시간 같이 들어가요. 해변가인데 저 아까 말씀드린 저 해변가에서 선장들이 배 타고 나가서 고기 잡아와서 먹고 사는 비는 5천이었습니다. 근데 저 건축의 프레스상 받은 사람이 설계해서 들어오니까 저것 때문에 관광객이 밀어닥쳐가지고 관광객이 뿌리고 간 돈만 해도 엄청나게 됐다는 거. 소득이 많다는 거. 그래서 그만큼 저희 건축 문화가 중요하다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일본을 여행하게 되면 꼭 저기를 한번 가나자를 한번 가보시도록. 이게 일본 아시템 아트 뮤지엄. 이 반시계유가 또 건축의 프레스상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일본만 해도 건축의 프레스상 받은 사람이 6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뒤졌냐 이거지. 한국에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지금. 그래서 답답해서 제가 이렇게 가까운 일본을 비교하기 위해서 많이 찍어서 저걸 했습니다. 이제 르 꼬르부지에르, 내 꼬르부지에르 설명하면 꼬르부지에르는 르 꼬르부지에르 선생님은 불란서라는 세계적 건축가입니다. 저분 제자가 일본의 안도 다다오와 스위스의
스위스 건축가 마리아 고타입니다. 두 사람이 저 양반의 유명한 제자인데 그 꼬르부지에 선생님의 농상 체포는 뭐냐면 농상은 베일이며 체포는 교회입니다. 저게 스위스 불란서 오트리아 산 중턱에 있습니다. 그 중턱인데 그건 이게 전기가 없고 빛으로서 이렇게 들어오게 만들어가지고 예배를 봐요. 근데 저기 들어왔는데 저분의 제자가 바로 안도 다다오인데 안도 다다오는 고졸 출신입니다.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 일본의 유명한 건축물의 현상 설계를 들어왔는데 안도 다다오고 이소사키라는 일본 건축가가 있습니다. 둘 다 건축 노벨상 받은 사람이에요. 건축 프리상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이소사키는 바로 동경대학 나오고 동경제일고등학교, 우리나라 보면 옛날 시험 받은 경기고등학교입니다. 근데 동경대 건축가, 서울공대 건축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말하면 그리고 영국의 최고 권위자한테 현재 박사학위 들어왔어요. 근데 두 사람이 현재 들어왔는데 건축 기프트가 안도 다다오가 더 좋다 해가지고 일본 정부와 국민은 안도 다다오를 택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을 과연 건축에 그 현상에 들어와서 그 사람 선택했겠냐.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저 안도다다 꼬르비에 선생님 제자인데 조금 더 나오겠지만은 안도다다오가 북해도에 그 바로 물의교회 오사카의 비세교회 동경 외곽의 바람의 교회 세 교회를 지어가지고 세계 건축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오사카에 바로 비세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세계 건축상을 받았는데 그때 기자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일본서 나오고 불란서 가서 했어요. 그분 인터뷰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여기서 인터뷰하는 이유는 내가 비세교회로 상을 받았는데 내 스승인 꼬르부지에르 선생님의 농상 체포를 보고 나서 나는 그걸 영감을 받아서 오사카 비세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바람에 그 농상 체포를 관광객이 더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 바로 그 농상 체포를 저 같은 경우는 3번을 갔는데 꼭 혹시 스위스 바다 아트페어나 여행 가는 일 있으면 저기 가서 한 번쯤은 구경하고 그 건축 역사를 보고 거기서 참 그렇게 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좋지 않겠냐라고 제가 감히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롱상 채플이 주는 의미는 그만큼 유명하다. 그리고 꼬르부 선생님이 돌아가셨지만 많은 작품을 남겨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일본 도쿄 국립서양미술관 저것도 르 꼬르부지에르 선생님이 바로 설계됐습니다. 저 교회 안에 보세요. 저게 전기로 한 것이 아닙니다. 빛으로 들어왔어요. 어떻게 설계된지 몰라도 기가 막힌 거죠. 건축가의 아주 기발한 개성이에요. 그 프랭크 게리가 종이 쪼가리 꾸기는 것 같은 식의 건축과 마찬가지로 저분도 아주 기가 막혀요. 그리고 슈투가르트 가면 저분이 벌써 수십 년, 50년 전, 모시면 그 전에 거기 아파트를 설계해놨어요.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앞으로는 건축이 이렇게 된다. 예언을 했어요. 지금 보세요. 전부 다 전 세계가 전부 아파트 문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게 그 건축의 탁월한 천재다 하는 걸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제 강의 듣는 분 중에 혹시 좀 여유가 있으시면 자기 집을 짓든가 건물을 짓든가 이럴 때 이 건축에 프리스가 받은 사람 중에 한두 좋은 사람 골라서 설계를 하면 상당히 인정받기 좋지 않느냐 하는 걸 제가 한번 추천하고 싶습니다. 시더 팰리스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사업가 중에 한 두 사람을 크게 두 분을 추천하는데 한 분은 삼성그룹을 창업한 이병철 회장님하고 교보생명을 창업한 신용호 회장님을 제가 추천합니다. 왜 그러냐? 이병철 회장님은
많은 기업을 일으켜서 초대 기업을 내서 많은 고용정들에서 그것만 해도 훌륭하신데 문화를 많이 놓고 돌아졌어요. 예를 들면 니움미술관 한남동의 니움미술관 그 가서 보면 거기에 건축 프리스탄 반사의 세 사람이 그 불란서의 짱 로베르, 그 다음에 스위스 건축가 마리아 보타, 그 다음에 네덜란드 건축가 렘크라우스 세 사람이 해서 한남동 니움미술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거라든가 삼성그룹의 그 건물 질대고 모든 문화가 어느 재벌 이상으로 대기업 이상으로 상당히 문화적인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일을 많이 하고 돌아섰어요. 그리고 교보생명 신용호 회장님은 저 광화문 저 사옥이 미국 건축가 시저 팰리스가 설계한 겁니다. 저게 사실 그때 처음에 교보문고 들어올 때 모든 임원들이 그런 말 들렸어요. 광화문인데 회장님 거기다가 책방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거기다 카페 만들고 뭐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 돈 벌 텐데 왜 우리가 어디다 돈 안 되는 책방을 만듭니까? 했더니 회장님 말씀이 우리가 문화가 있어야 된다. 이 광화문 한국편 하자. 그래도 창업주가 그렇게 해서 오나가 주장을 해가지고 미국 건축가 시저 팰리스를 시켜서 건축을 저렇게 했고 밑에 지하에는 교보문고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저분이 그런 문화를 남겨놓고 천당에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분을 존경합니다. 그 다음에 80된 된 분이 강남사옥에 가면 교보문고 강남사옥이 스위스 건축가 마리아 보타라고 그것도 건축의 프리상 반사입니다. 그분이 바로 르 꼬르부지에르의 수다입니다. 그분이 설계 빨간 벽돌입니다. 그걸 해서 그 큰 건물을 지어놓고 돌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기업도 크게 해서 남겼지만 이런 문화를 남겨놓고 돌아가셔서 이병철 회장님이나 참 교보문고 창업가인 신용호 회장님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다. 이걸 저는 그렇게 어디에 선전합니다. 그리고 보성고등학교 설립한 전영필 선생님 그분도 바로 미술관을 만들어 놨죠. 그분은 이제 동양화 쪽으로만 해가지고 해외로 건너간 걸 다시 사들이고 해가지고 그분 나름대로 규모에 맞게 좋은 작품들을 많이 국내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세 분을 존경하는데 우리 기업가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기업뿐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기여를 많이 하셔서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신 분들이 아닌가 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서 이 강의에 꼭 이 말씀 드립니다. 바로 이 시저 팰리스. 여기 안도 다다오는요, 여러분들 한번 일본에 가면 저 같은 경우는 아카사카 미츠키에서 제가 멤버를 갖고 있는 호텔에 자고 거기에 아카사카 미츠키 한국 식당이 많아요. 한국 음식 먹고 간다 하고 표삼도입니다. 저 함부로 말하면 그게 바로 오모테 산도예요. 오모테 산도가 함부로 표삼도랍니다. 거기 세 군데 가요. 그럼 오모테 산도는 뭐 한대냐? 지금부터 20여 년 전에 꼴레제라는 쇼핑몰에 한 1200평 되는 게 있는데 안도 다다오라는 사람이 거기 1200평에 쇼핑몰을 바로 설계를 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세계적 건축상을 받으니까 동경에 온 외국 사람들이 전부 다 글로 가져봤어요. 건축물 보면서 겸사겸사 견물생생하고 물건도 샀어요. 그래서 그때는 전부 다 일본 가옥이 다 졌습니다. 근데 70가구, 지금은 더 늘어갔겠죠. 70가구 이상 되는 거를 거기에 유명한 루비통, 질산다, 페라가모, 에스카다, 피에르 까르탄, 찰스 루단, 샤넬, 구찌, 크리스티안 디얼, 로라 피아나 이런 세 이름 브랜드가 다 들어왔는데 거기에 외국 건축가 전부 설계를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긴자에 가고, 긴자에 가면 또 긴자 산점부터 육점에까지 갤러리가 한 200개가 있어요. 그 긴자로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의 명동인데 건축물이 너무 아름다운 게 많고, 거기하고 오모테 산도만 가요. 그 오모테 산도에 가면 그 쫙 크니 그 건축물과 쇼핑대 가면서 돌면서 식사도 하고 그 보는 그 문화적인 맛을 느끼는 기분이라는 것은 이건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오모테 산도를 혹시 안 가보신 분 있으면 가봤더라도 또 가시는 게 좋고 계속 편합니다. 거기 가셔서 문화를 많이 느끼시고, 그래서 내가 문화적으로 변해야 내 가정도 변하고 내가 속해 있는 조직도 변하고, 그런 게 합쳐져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모토 산도 가고, 저 오모토 산도 힐스는 뭐냐면 저기 원래 일본 가옥이었어요. 근데 제가 연도는 기억을 못하는데 십몇 년 전 정도 되는데 그걸 안도다다가 다 새로 허물어 가지고 오모테 산도 힐스라고 또 쇼핑몰 였습니다. 그런데 저분은 이제 원칙은 이제 철근 노천 콘크리트인데 안에를 메고 좀 약간 바꿔서 이렇게 했는데 건축도 세계적일 뿐더러 그 쇼핑도 되고 또 거기 그 아름다운 광경이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가서 일본 가면 자관 여기 오모테 산도 힐스를 가서 그 한 몇 시간 동안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좋아하는 스시도 먹고 그 건축물도 보고 패션도 즐기면서 그게 얼마나 참 제가 마음이 흐뭇하고 만끽하냐면 정말 아주 전 일본 가면 오모테 산도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꼭 잊지 마시고 가보신 분도 또 가보시고 안 가보시면 더욱 한번 가보셔야 되고 저기를 꼭 가서 그 건축의 아름다움과 모든 그 문화의 그 아름다움을 느끼시도록, 그래서 제가 저 사진 찍어서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안도다다오를 얘기하면 저 사람이 원래 오사카 사람입니다. 근데 이따 조금 이따 나옵니다는 오사카에 우리 민단 옆에 그냥 생가인데 오사카시에서 옆에 땅을 도네이션 해가지고 안도다다오 설계해서 거기에 저 일본이라는 그 세계적 문학가 그 사람의 그 기념관을 줬어요. 그래서 거기 오사카 가면 꼭 저걸 보고, 더분이 고향이 그쪽이라 오사카, 고베, 나고야 이쪽은 많은 그 안도다다 작품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안도다다 작품이 많아요. 제주도도 있고 해화동도 있고 뭐 여러 군데 많이 들어와 있고, 우리나라도 건축에 프리상 받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기록해 보니까 건축 노벨상 받은 사람 중에 40여 명 중에 1등이 프랭크 게리, 시저 펠리스, 3등이 이태리 건축가 렌조 피아노, 4등이 안도다다입니다. 그 투표에서 나왔어요. 그 정도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건축에 탁월한 기프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본 곳곳에 가면 저분의 그 흔적이 아직도 살아계시지만은 흔적과 채취가 많이 묻어나오는 건축물 많고 문화적으로 그게 많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아까 얘기한 적었습니다. 저게 오사카의 비세교회, 그리고 저건 동경 외곽의 바람의 교회, 북해도 가면 물의 교회, 세 작품으로서 아주 세계적으로 명성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저 원주금 한솔 뮤지엄에 안도다 대표적인 작품이 들어있어요. 그게 바로 삼성그룹의 바로 이제 그 한솔그룹 이인희 고모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거기서 한솔 뮤지엄을 졌는데 그 뮤지엄을 전부 안도다다고 설계를 했어요. 그 혹시 안 가보시면 가보시고 거기가 아주 정말 건축이 아름답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알렉산더 리베르만부터 조각부터 저 세계적인 작품들이 쫙 들어가 있고 정말 예술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그 안도다다오도 우리나라에 곳곳이 채취가 많이 있다는 거, 바로 세 가지로서 안도다다가 아주 유명한
작품을 이렇게 많이 남겼다는 거. 저기 바로 시바르토라는 사람인데, 시바르토라는 사람은요, 책을 1100권을 썼어요. 1100권 썼는데, 바로 오사카 그 생가 옆에 오사카에서 땅을 이게 그 해서 그 건축을 했는데, 저게 1100권이 다 들어가 있고, 저게 지금 그 저것도 참 관광객들이 많이 가봐야 할 텐데, 특히 우리나라 관광객이 잘 안 가요. 모르고. 그래서 내가 우리 회사 직원들 데리고 한 8년 전에 거기 갔는데, 거기 사는 사람인데 시바로들의 안도다가 설계한 그런 작품이 있는지도 몰라요. 관광객이 그런데 가자고 안 그러니까. 그런데 가자러 갔더니 나보러 참 이런 걸 내 삶에서 창피합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이거 참 이거 가이드라는 사람이 이걸 몰랐다는 거. 거기서 태어났는데도. 그래서 이 오사카 가면 시바로토의 기념관, 그건 건축과 책을 1100권 쓴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쭉 훑어보시고 그 여러 가지 그런 문화의 추억과 문화의 길잡이를 많이 느끼시도록 그렇게 한번 서로 간에 생각을 해보자 해서 이걸 제가 한번 사진을 찍어서 실렸습니다. 저기 라오시마라는 데가 뭐냐면요, 저거 시국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섬 큰 데가 4개 있어요. 저 북해도가 있고, 동교에 있는 섬이 있고, 중간에 섬이 그 시국국계이라고, 또 중간에 큰 섬이 있고, 맨 밑에가 규수. 큰 섬이 4개 있어요. 물론 뭐 10몇만 개 섬이 있다는데, 자작은 거 빼고, 큰 섬만 그래요. 근데 시국국에 있는데, 거기 다카마츠라고 있습니다. 서울서 거기까지 비행기로 1시간 걸리는데, 옛날에는 어느 기업가가 나오시마 아일랜드에 거기 가구가 3,000가구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거기서 그 처음에 생길 때는 배 타고 들어갔어요. 지금 이제 다리도 다 나고 이제 그랬으니까 이제 육지같이 되어버렸는데, 그때 일본의 어느 사업가가 거기 3,000가구 사는데 일부 땅을 샀어요. 아주 환경이 좋은 데다가 사가지고 건축, 패션, 미술, 디자인을 만들었어요. 그게 선진국이가 아마 해결됐을 겁니다. 그리고 건축 필상 받았거든요,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냐면 지증미술관, 컨벤센터, 베네스 호텔, 이후한 미술관, 이런 등 큰 건물을 거기다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거기는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건축하고, 저 호박 같은 게 뭐냐면 저게, 구사마 아오이라고 일본이란 세계적 건축가예요. 아니, 세계적 예술가입니다. 그리고 거기 무라카미, 그 다음에 또 거기 호박은 구사마 아오이, 그 다음에 불란서의 니키즈 생팔, 그 다음에 독일의 니터 바실리치, 시그마 폴케, 루페르츠, 뭐 이런 작품. 우리나라도 백남존, 이우한, 또 뭐 이렇게 앤디 올, 영국의 앤디 올, 뭐 그다음에 잭슨 폴록 같은 미국 작가들, 이런 어마어마한 그 작품들을 거기다가 전부 해놨어요. 해놓고 세계 언론에 나가니까, 처음에 설립해가지고 지금은 10몇 년 됐지만은 3, 4년간은 갈 수 없었어요. 하도 사람이 관광객이 많이 와서 전부 웨이팅입니다. 그 정도로 나오시면 유명한 데입니다. 그래서 혹시 안 가보셨으면 한번 거기 가보셔서, 지금 저기 들어가는 반에 할 관광객이 와서 3,000가구 사는 사람 다 보내버렸어요. 그것도요. 관광객이 늘고 가는 돈만 해도. 그래서 저렇게 문화라는 것은 이렇게 주위 환경을 맑게 하고 생산적이고 비전을 주고 우리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 저건 건축 문화와 미술 문화, 예술 문화가 곁들은 그런 바로 작품이 바로 나오시마 아일랜드입니다. 그래서 저기를 꼭 한번 그게 가가와현이라고 그러는데, 위치가 지금도 아마 다카마츠인가 그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걸 꼭 한번 가보시도록. 저거는 정말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안도도 저렇게 많이 우리 해화동에 가면은 재능문화센터 저기 2015년도에 재능문화센터를 지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자꾸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게 렌즈편. 저거 뭐냐면 독일에 가면 동독하고 서독이 서로 합쳤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우리나라 그 38선식으로 지뢰밭 다 그렇게 심어 놓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철조망 쳐놓고 그런 데인데 동독 서독이 합치니까 그 자료에 보니까 슈투가르트에서 소니 회장하고 벤스 회장이 우리 좋은 일 합시다. 유럽이 다 개발됐는데 거기만 개발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한 것이 그 건축 패션 쇼핑몰을 졌어요. 그래서 그 소니 회장은 이소답게 건축 노벨상 받은 사람이죠. 그다음에 벤서 회장은 바로 렌조 피아노, 이태리 건축가 렌조 피아노가 설계를 해서 같이 해서 주상복합을 지어놨어요. 나는 그때 그걸 95% 지었을 때 갔는데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데 이건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그래서 포스탐 플라츠를 왜 그러냐? 거기서 포스탐 선언을 했다는 얘기가 거기서. 그래서 이름을 포스탐초 플라츠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베를린에 가게 되면 저기를 한번 가보시도록. 그건 뭐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참 여러 가지 특히 건축 문화 이거를 만끽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게 아주 유명한 그 명소로서 그런 날씨에 꼭 한번 가보시도록. 우리나라에도 렌즈 피아노 작품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광화문에도 KT 사옥 앞에 뭐 뒷면에 보면 유리된 건물이 있습니다. 신사옥이 바로 렌즈 피아노가 설계한 겁니다. 그래서 광화문에 오시면 그 신사옥도 렌즈 피아노가 설계한 것도 한번 보실까. 아, 건축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우리나라도 들어옵니다. 안 들어온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렌즈 스위스의 베른 심그린 마을 여기 있는데 파월 콜레 센터 뮤지엄 이걸 바로 이태리 건축 렌즈 피아노가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좀 파월 클레 센터입니다. 이게 이것도 아주 세계적 유명 건축물이죠. 라파엘 비올리를 좀 얘기하면 저분은 원래는 미국 사람이 아니고 우루과이 사람이에요. 우루과이 사람인데 미국으로 귀화를 했는데 동경 그 역에 가면 동경역 그 옛날에 앞에 우동집이 많았어요. 그 우동집 다 뜯어내고 개발을 했는데 그 개발을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면 인터넷 도쿄포니웨라인데 그 건물이 들어가면 웰빙 건물인데 뭐 어디 그 공원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동경역 앞에 있는데 우리 포스코 건물에 약 한 1.7배 큽니다. 그래서 일본 동경 가면 꼭 저 라파엘 비올리의 인터넷 도쿄 포럼을 한번 좀 가보실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이러는데 저분도 건축의 노벨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파엘 비올리. 우리나라 라파엘 비올리가 어디 들어왔냐면요. 종로이가에 보면 그러니까 삼성생명 그 옛날 신신백한 그 자리 코너에 있어요. 그거를 바로 라파엘 비올리가 설계한 겁니다. 그게 아주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조금씩 다 들어옵니다. 폴 게리 미즘 내가 저거 10년 전에 갔었는데 폴 게리라는 사람이 미국에 돈이 제일 많았어요. 석유재 버린다 그 사람이. 그런데 지금은 빌 게이츠가 제일 부자지만 근데 그 돈이 좀 많은데 그 아들들이 다섯 명 있는데 다 전부 시원찮아서 기록을 보니까 시원찮았어요. 다섯째 아들한테 물려줬는데 그나마 그런 친구 다 말아먹었어요 또. 그런데 그럴까봐 몇백 년 끝도 없는 펀드를 만들어 놓고 베버리 힐스 벨에어 그 앞에다가 큰 땅을 샀어요.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따서 폴 게리 미지움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바로 리차드 마이라는 사람이 건축의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그때 전 테이블 처음 개관할 때 갔었는데 저기도 처음엔 못 갔어요. 하도 사람이 많이 와서
지금은 좀 하도 많이 봐서 이제 다 갈 수가 있는데, 저 건축만 4만 5천 평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로버트 어이라는 세계적 아티스트 겸 저 미술가입니다. 그 사람이 거기다 멋있는 정원을 꾸며놨어요. 한 7년 동안을 전 세계 남미부터 달아다니면서 그 전부 다 그 식물을 채취해가지고 거기서 정원을 꾸며놨는데, 저는 에덴 동산은 안 가봤지만 에덴 동산 빼놓고는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을 처음 봤어요. 그때 그 당시 볼 때 그렇게 로버트 어윈이 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게 바로 리차드 마이어가 설계했는데, 꼭 LA 가시면 폴 게리 뮤지엄을 꼭 가보시도록. 우리나라에도 시마크 호텔, 강릉 경포대, 현대중공업소, 현대호텔 허물고 바로 리차드 마이어가 설계해서 시마크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5성급 호텔이. 헤어조크 앤드 미러, 이 사람도 건축의 프리상 받은 사람입니다. 이 양반이 저렇게 도쿄 저렇게 설계를 했고, 영국 런던 테이턴 모던 갤러리야, 유명한 갤러리죠. 도쿄 아오야마 미우미우 매당도 헤어조크 앤드 미러, 이 사람이 건축의 노벨상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설계한 겁니다. 포잠박, 이 포잠박이라는 사람 불란 사람인데, 저 사람도 우리나라에 청담동 가면 크리스티안 디얼이라고 있어요. 이것이 몇 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건물 조그맣지만. 그래가지고 포장박이 전 세계 각국에 좋은 작품 들어있는데, 저 맨 우측에 있는 게 바로 청담 디얼, 크리스티안 디얼 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저런 건축물이 들어온다는 거. 그래서 제가 사진 찍어서 이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또도요, 이거는 이제 이것도 건축 프레상 모두의 숲, 디미오 코스모스라고, 이것도 그 이또도요가 설계를 해서 저렇게 좋은 건축물을 했습니다. 이것도 건축 노벨상 원상입니다. 그러니까 알레한드라 아라바마, 이것도 건축 프레상 받은 사람입니다. 칠레 사람입니다. 마리아 보타, 이 사람이 누구냐면 느 꼬르부지에르의 바로 수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보타가 삼성의 한남도 뉴미술관, 마리아 보타, 짱 르베르, 랭프라우 세 사람인 것이 하나 들어갔고, 강남사옥, 교보, 저 맨 우측 빨간 건물입니다. 저 건물에 강남사옥이 바로 마리아 보타가 설계해서 저렇게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신용우 회장님 저걸 만들어 놓고 돌아왔었다는 거. 니테로이 현대미술관 브라질에, 저것도 유명 건축물이죠. 그래 미국의 마이애미 원 사우던드 뮤지엄, 이것도 참 그 세계적 건축가죠. 그리고 저 건물이 자하디스라고 이집트 출신의 연구로 귀화했어요. 우리나라에 가면 동대문에 큰 건물이 들어왔죠. 그게 바로 자하디스가 했습니다. 그 오세훈 시장 때 그걸 해놨죠. 그게 서울에도 이제 점점 그런 건물이 자꾸 들어옵니다. 물론 선진국에 따라가려면 아직 좀 많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저렇게 저 사람이 원 사우던 뮤지엄이라 미국의 마이애미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미스터리 바이크라운 그룹, 호주 시드니에, 저기 무슨 건물이 참 희한하잖아요. 구마켄 고가 설계에 일본의 고마켄 고게라는 건축가가 저렇게 설계를 해서 희한한 건축물이 들어왔습니다. 반시계로 종이하우스, 이것도 그 세계적인 건축가죠. 이분도 이렇게 해서 반시계로가 들어왔습니다. 저건 이제 뭐냐면, 저런 유명 건축물들이 국내 유명 건축물을 저렇게 설계를 했어요. 근데 저 설계한 것들이 풀가상 받은 사람이 설계했는데, 저게 전 세계에 이거 다 현재 퍼져 있습니다. 47명이. 근데 그것을 쭉 가서 보면
다 유명하고 그 지역사를 참 잘 받들고 또 그게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많이 좀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울마루, 여수에 가면 예울마루라고 그것도 그, 그, 도미니코 페로라는 불란서 건축가가 설계를 해서 전남 여수에 저 GS 그룹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꽤 좀 지금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럼 오슬로 오페라 하우스 이것도 노르웨이 대표 건축가 선우 헤타가 담당해서 저렇게 좋은 아름다운 건물이 들었습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이거는 건축 노벨상 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요런 오스로하고 덴마크 수수입니다. 이거 아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시드니 가면 반드시 오페라 하우스 들어가잖아요. 참 건축물이 어마어마하고 아주 우리가 전 세계에서 와서 막 즐기는 그런 겁니다. 불란서 파리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그 기록을 보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불란서 나치 주둔권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히틀러가 불란서 콧날을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콧날을 납작하기 위해서 파리 주둔 사람한테 아이히만 총사령관 시켜서 주둔권 사람한테 얘기해라 해서 불란서 파리를 폭격하라고 했어요. 근데 파리 주둔 사령관이 너무 파리가 아름답기 때문에 자기 목숨으로 바꾸서라도 난 못하겠다 하고 항명했어요. 항명하니까 아히만이 불러다가 본국으로 소환해가지고 총살당이 얼마 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지고 그 사람은 풀려났죠. 풀려나서 기록을 보니까 93세에 돌아갔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파리가 폭파가 안 됐다 해가지고 불란서 어느 군데 지원을 잃어버렸습니다만 그 사람 동상을 전했어요. 그래서 불란서 사람들이 옛날 건축 그대로 놔두고 현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외곽에 라데방스라고 거기다가 현대 건축물을 잔뜩 세워놨습니다. 거기에 바로 건축 프리기상 받은 사람들 작품들을 많이 해놓고 현대 건축 즐기려면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불란서 파리 라데방스로 가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파리 가면 라데방스 호텔에 갑니다. 그래야 거기서 구경도 뭐 건축도 좀 구경하고 여러 가지 문화를 즐기시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 그래서 꼭 여러분들 불란서 바로 라데방스를 꼭 좀 많이 참석하시도록. 이게 크리스탈 성당, 미국의 필립 존스가 바로 설계를 했습니다. 이것도 미국 캘리포니아 가든 글로브, 거기가 한인들이 많이 살죠. 그래도 건강도 세계적인 건축가가 이렇게 설계했습니다. 그게 바로 2대 이시시 건물인데 도미니코 페로라고 이게 2대 좁은 땅에다가 엄청난 건축가가 설계를 해서 저렇게 대학에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나라 유명 건축가 둘 들어온 게 이대에 저기 들어왔고 서울대학의 램크라우스 바로 네덜란드 건축가 램크라우스가 바로 건축 노벨상 받은 사람인데 그 두 작품이 이대하고 서울대학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참 대학에도 그런 건물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그렇게 바람직합니다. 이게 영동 광역도 이제 우리가 2023년 2년 후에 이제 도미니코 페로가 설계해서 지금 현재 영동대 광역 복합 환승센터를 지금 이제 짓고 있습니다. 불란서 국립도서관, 그 도미니코 페로가 설계했습니다. 여기 전남 여수 예울마루 이것도 도미니코 페로가 설계해서 전라남도 여수에 가면 꼭 저희 가서 바다와 바다의 아름다움과 건축의 아름다움 이걸 꼭 좀 만끽하시도록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까 일본에 나오시 말란 들었는데 지금 소문 들으니까 우리 미래에셋 그룹의 박현주 회장이 여수 근처에다 여수 안에다 뭐 사업을 하나 사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개발한답니다. 아마 나오시마인도 같이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좋은 작품이 될 거로 생각하고 있고 그 기업가가 그런 거 한다는 자체가 우리나라가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그 여지가 많다는 거를 다시 한번 해서 생각해서 저는
아주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한 한솔뮤지엄, 저게 안도다다고 설계를 해가지고 원주 가면 꼭 한솔뮤지엄 가서 구경하시도록 저걸 제가 봐도 저게 바로 알렉산더 리베르만이라는 작품인데 그 작품에다가 터널 작품에다가 막 거기 가면 저 예술품도 많이 들어가 있고 예술문의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인희 여사가 자기 아버지한테 배워가지고 한솔뮤지엄을 만들어 놓고 돌아쳤어요. 훌륭한 일입니다, 이게. 리움미술관, 아까 저 삼성그룹의 짱르베르, 램크라우스, 저 마리아 보타 세 사람이 해서 삼성 리움미술 들어왔다고 설명드렸죠. 꼭 서울 가면 한남동에 리움미술관 가서 그 미술관에 대한 작품도 저하지만 건축의 아름다움을 꼭 느낄 수 있도록. 국립세종미술관, 건축 프리상 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박도건 사무건축에서 했는데 이건 삼성그룹이에요. 저것도 건축을 아주 아름답게 잘했습니다. 이게 자하디스, 바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입니다. 저거를 자하디스가 저거 해가지고 동대문 갔으면 저 사람 죽었지만 저 사람 3년 전에 죽었어요. 그런데 저걸 그래도 큰 작품을 서울에다 남겨놓고 그래도 돌아가셨어요. 골프장에 그 안도다다고 설계해서 그 바로 이 골프 동국제강그룹에서 클럽하우스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참 여수에다가 이거 상당히 그 고무된 일입니다. 이게 피러 카운베르흐 서쪽 G타운의 삼성전자 앞에 보면은 저렇게 구부러진 건물이 있어요. 저희 가면 그 카페 젊은이들 좋아하는 이태리 카페에다 뭐 수제 많은데 애들이 북적북적했어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아직 잘 안 모이겠습니다만은 저 건축도 유명한 건축물. 우리나라에 최우수 건축상을 받았고 저게 건축의 노벨상 바로 후보자입니다. 그 서초 GT타워라고 하죠. 저걸 꼭 한번 가서 식사와 건축물 아름다움을 꼭 한번 봐보시도록. 그 합정도 미세나폴리스 이것도 저드 파트너십. 저드 파트너십은 일본의 동경의 저 록봉 힐스 또 이 이게 후쿠오카의 캐널시티 또 우리나라 합정도의 메세나폴리스 이걸 다 크게 설계를 했습니다. 삼성도 아이드파크 이거는 그 우리 그 코엑스 앞에 보면 아이파크 사옥을 리베스킨트가 설계를 들어가지고 그 건축 필수상 받은 사람입니다. 저분이 바로 어디냐면 해운대 가면 저 파크 하얏트를 저분이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좋은 작품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 우리나라도. 아까 크리스천 디오 청담동에 제가 얘기를 했고, 통신 3사도 아까도 충분히 설명했죠. LG, KT, SK 사고. 아까 미준산도 제가 설명했습니다. 제주도 포도호텔. 이거는 뭐 그런 상을 받은 사람 아니지만 지금 죽었어요. 제일 동포 아미타준. 저것도 작품이 좋아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린 겁니다. 삼성전자 실리콘밸리 신사옥. 이것도 참, 그냥 NBBJ 디자인이 건축 프리상 받은 사람이에요. 저게 삼성전자 실리콘밸리 신사옥을 저쪽에서 크게 또 설계 지었습니다. 저 보세요. 저게 바이오돔 형태인데 저게 거미줄 섞어놓은 것 같잖아요. 저게 건축물 봅니까? 저게 NBBJ 디자인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들어가면 다 돼 있어요, 성전이. 그러니까 이게 참 건축의 개성이라는 건 대단한 거죠. 시마콧 아까 얘기를 했죠. 리차드 마이어가 설계해서 현대호텔 허물고 5성급 호텔 새어 지었다는 거. 강남 가시면 저걸 한번 봐보시도록. 이 채는 제가 출판단지에 복합물을 지어서 16,500평 지었습니다. 저거는 MIA 911 탈폭판 건물 뉴욕 맨하탄에 그 설계팀이 와서 설계를 한 겁니다. 전 저것 때문에 제가 고생을 많이 했지만 후회는 않습니다. 저게 좋은 작품으로 이렇게 많이 남아서 그다음에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국립현대관 짱누베르 성경 저거 보세요. 저게 무슨 뭐 건축 같습니까? 접시 같다는 것 같지? 저렇게 건축가의 개성이 독특하다.
루비통 아까 얘기했죠. 가평 안도다다오 설계를 했고, 여의도 파크원, 이게 리차드 로더스라고, 지금 여의도 파크원, 저 빨간 건물, 저게 영국 리차드 로더스가 저거 바로 설계한 겁니다. 그래서 저게 건설비용만 2조 3천억 들어가지고, 저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도 좋은 건물이 들어왔어요. 리차드 로더스는 뭐냐면, 뽕빛 미술관, 렌조 피아노하고 같이 둘이 해서 그 뽕빛 미술관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아주 세계적인 그런 건축가입니다. 렉서스 홀드, 저거는 여기 렉서스 홀드는 후쿠오카에 가면 저게 8사람이 건축 프로젝트상 받은 사람, 이서답게 총괄했고, 저런 사람들이 설계를 해서 그걸 아름답게 했어요. 그래서 후쿠오카에 가시면 렉서스 가셔가지고 식사도 하고 카페도 하고 저기 주무시기도 하시고 문화를 만끽하게 느끼시도록, 저거는 정말 저런 후쿠오카 가면 한국으로 여수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 저렇게 좋은 건축물이 들어왔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저게 바로 문화입니다. 테라비 미술관, 페레스턴 스콧 코엔, 이것도 세계인들 건축가죠. 중국 상해, 이것도 그렇고, 근데 저게 자하디스, 돌아가시죠. 중국 베이징, 이게 중국 베이징 국가, 이것도 아주 프랑스의 폴 앙드레, 이것도 건축 노벨상 원사님이에요. 중국도 대마마합니다, 지금. 이게 바로 중국 미술관, 바다에다가 저렇게 띄워가지고 미술관을 좀 현재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건축과 작품과 이거를 세계적으로 그랬습니다. 이건 중국 미술관. 중국에도 워낙 크기 때문에 미술관이 미국만 못하지만 거의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중국도 이런 예술 문화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점도 많고, 홍콩도 있어요. 홍콩도 건축물이 엄청납니다. 이게 홍콩의 유명 건축물들. 이게 중국 은행 타워. 이게 유명 건축물입니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이북의 북광주 저우서 호텔에서 회의를 하려다 다른 데서 했죠. 제가 유명한 호텔입니다. 일본 아트 아일랜드, 저거를 일본이 또 개발해서 나오시마 옆에 섬을 다 개발합니다. 정말 엄청난 게 관광을 이루어질 겁니다. 시아마케이 박물관, 국립서양미술관, 해외 건축물은 이게 대충 이렇게 있다는 거 아까도 설명드렸기 때문에 쭉 한번 봐보시도록. 해외 유명 건축물들. 이제 요건 미술가하고 미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미술이라는 것은 항상 참 옛날 고전파, 인상파 거쳐서 현대 미술이 왔는데, 이게 상당히 사람의 마음을 정해주고, 또 이게 이 미술이라는 게 음악은 들으면 그때부터 잃어버리지만 미술은 남습니다. 그래서 미술이 지는 의미는 이 아름다운 천재 작가들이 그린 그 그림이 절 보면은 항상 우리 마음을 평안해지고 아름답게 하고 이런 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좀 제가 약간 소개를 하는 겁니다. 저기 써있는 사람들, 잭슨 폴 데메너스, 앤디 월, 리터, 시그마 폴케, 따페스, 이런 등등, 이런 작품들이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작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거 봐야지만, 저 잭슨 폴을 저 보세요. 저 건물이 2006년인데 저게 백호가 1,500억에 팔려서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이 작품값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저 사람들 다 죽어도 작품이 먹고, 디맨드는 많고, 그래서 이 작품이 주는 의미는 즐기면서 또 재산 가치도 되고, 상당히 그렇습니다. 데메너스트, 앤디 올, 되게 리터, 이 작품들이요. 시그마 폴케, 싱가포르 죽었습니다. 따페스 죽고, 스페인 작가 돌아가시고,
또 한국 작가들 이런 사람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미술을 적었는데 세계 아트페어가 8대 아트페어가 있습니다. 영국의 프린스 아트페어, 독일 퀼린 아트페어, 프랑스 피아 아트페어, 스위스 바달 아트페어, 미국의 마이애미 아트페어, 미국의 그 시카고 아트페어, 미국 뉴욕의 아모리 아트페어, 홍콩 아트페어, 이게 8대 아트페어입니다. 그 8대 아트페어고 적은 아트페어까지 치면 싱가포르, 북경, 일본, 한국 한 20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국 여행할 때 1월부터 12월 달까지 인터넷 보면 다 나옵니다. 예를 들면 6월달 파리 간다 그러면 파리 휘악 아트페어를 해요. 그럼 고시에 맞춰서 휘악 아트페어를 다 구경하면 음악은 수천 번 들어서야 알고 미술을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때 갈 때마다 그 시간 내서 그런 작품들을 보고 그러면 내가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꼭 그런 아트페어를 꼭 잊지 마시고 요즘 인터넷 볼 때 인터넷 다 나오니까 그걸 봐서 그렇게 인생을 즐기시도록. 그리고 저기 보면 우리나라 천재 작가들 이중섭, 박수근 보세요. 천경자, 김환기, 그 이름 이인성, 이런 천재 작가들 다 전부 다 돌아가셨지만 이 양반들도 우리나라에서 누구 봐도 천재 작가예요. 그래서 김환기 선생 얼마 전에 120호짜리 홍콩 경매에 120억이 팔렸어요. 최탁 헌재임이. 그걸 뭐 누가 사간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외국 작가들 아까 얘기한 그 외국의 천재 작가들 리터 바슬 싱어폴케 루페르츠 있지 않습니까? 잭슨 폴로 마크 로스코 지금 작품이 1,800억이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작품이 재단 가치도 되고 즐기고, 이거는 앞으로 200년 300년 가도 그런 작가가 그릴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값어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술이라는 게 그만큼 사람의 마음 흉을 올리고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게 아니냐 하는 걸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천재 작가들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보세요. 저게 이제 전부 다 저 사람들이 장옥진, 또 이게 이인성, 최욱경,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아주 다 전부 다 돌아가셨지만 좋은 작가들입니다. 저기 보시면 폴 세잔 보세요. 세상에 2011년도에 그림 한 점이, 저 그림이 2,622억 원 한국 돈으로 상상되겠습니까? 피카소가 1,968억 원 2015년도에, 폴 세잔 카드놀이가 2,622억 원, 파울로 피카소 알제리 여인들이 2015년에 1,968억 원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참 누가 사는지 몰라도 어떤 사람은 기자 인터뷰가 자기가 그림이 좋아서 빌딩을 하나 팔아가지고 또 샀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기자 인터뷰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참 가장 비싼 그림 나오지만 여기에 오딜리아나 이런 작품들, 이게 무슨 작품들인데, 잭슨 폴로, 베이컨, 프랜시스 베이컨 이거 또 쿠닝, 구스타프, 그래 뭉크는 노르웨이 작가죠. 저것도 어마어마한 거죠. 2012년도에 뭉크 절규가 1,258억 원에 팔렸다는 거. 저런 작품 하나에서 평생 모아가지고 그런 거죠. 그만큼 미술이 재테크도 되고 즐기면서도 저거 이해하기 힘들죠. 저게 무슨 그림인가 싶어죠. 그래서 현대 아트펀드는 저런 데라는 거, 아트펀드 다 말씀드렸고, 그 미술은 가장 훌륭한 투자고 인생을 즐기는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현대 문화적으로. 저거는요, 불란서 액상 프로방스입니다. 프로방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5마을을 내가 소개했어요. 저는 다 가봐서 사진 찍었는데, 죽기 전에 저거 한번 가볼 때요.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도 지금 갤러리를 운영하지만 언제 갤러리에서 모집해가지고 저 액상 프로방스에다가 쭉 해서 아비뇽 쭉 돌아서 저 한번 저런 데 한번 가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저렇게 아름다워요. 그래서 저를 여러분들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거는 프로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섯 마을입니다. 양수의 라코스트 고르드. 저부터 저게 정말 아름다워요. 가서 사진 찍고 누워서 와인 도져 먹으면서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는 광경이라고선 이건 뭘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또 문화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강의를 마치는데, 제가 이제 오늘 강의 주요 내용은 출판과 건축과 미술을 압축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습니다. 출판이라는 것은 시간, 공간을 빨리 전달하는 매개수입니다. 그리고 책을 통해서 또 이런 책의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을 전달해주는 엄청난 매개 역할을 하는 게 책입니다. 또 그 건축은 이 건축을 통해서, 건축 아름다운 걸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정서도 풍요롭게 만들고 사회인 것을 밝게 해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역할을 하고, 또 미술은 미술을 봄으로써 즐거움. 그래서 미국 같은 데 이런 데 큰 나라에 가면 이 보통 회사 이런 데 가면 좋은 작품이 복도부터 많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게 사람의 봄으로서 즐거움을 그렇게 느끼게 해준다는 거. 그리고 각 회사마다, 저도 저희 회사에 제가 모은 작품 중에 여러 점을 갖다 진열을 해놨습니다만 그 즐거움을 말도 못해요. 그래서 인생을 남은 생애를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문화와 즐거움을 살면은 삶의 질이 달라지고, 또 내가 세상 사는 게 풍요롭다. 내가 풍요롭고 삶의 질이 달라지면 내 가족과 내 조직이 달라져서 그런 조직이 수천 개, 수만 개, 수십 명 들어가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그 바로메타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오늘 강의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